안녕하세요. 오늘은 칸트의 정언명령, 즉 윤리적 행동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뿐 아니라 일상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고민하는 모든 분께 유익할 것입니다. 칸트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정언명령의 개념, 그 중요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칸트라는 철학자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근대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주요 저서인 도덕형 이상학의 기초와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학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이 도덕적 판단의 핵심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정언명령은 그의 윤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정언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칙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칸트는 도덕이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이성에 기반한 보편적 원칙이 모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과 구분됩니다. 가언명령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부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식입니다. 반면 정언명령은 조건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몇 가지 공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첫 번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의지할 수 있는 대로만 행동하라. 이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를 자문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모두가 약속을 어기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 세상은 신뢰가 무너져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인간을 언제나 목적이자 그 자체로 대우하고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속여 이익을 얻는다면 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식은 오늘날의 윤리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정언명령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언명령은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많은 윤리 이론이 문화나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반면 칸트의 접근은 보편성과 이성에 기반합니다. 둘째, 정언명령은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그 행동이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이 원칙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칸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언명령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직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 상사에게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언명령의 첫 번째 공식에 따르면 모두가 거짓 보고를 하는 세상은 신뢰가 무너져 직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대신 정직하게 실수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환경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다면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환경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정언명령에 따르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이 보편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언명령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첫째, 칸트의 이론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칸트는 진실을 고수하라고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언명령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덕적 판단이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맥락에 따른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이론의 적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법칙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언명령은 현대 윤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과 정의에 관한 논의는 칸트의 인간 존엄성 원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업 윤리나 공공정책에서도 정언명령의 보편적 원칙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한다면 이는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동이므로 칸트의 관점에서 비윤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언명령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자신의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자문해 보세요. 둘째, 타인을 존중하며 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세요. 셋째,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실천은 우리를 더 나은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통해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탐구해봤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천적 지침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정언명령을 떠올리며 도덕적 결정을 내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